선생님은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설명이 잘 안 되고요. 이혼 좀 할게. 재미없는 얘기 계속 하니까. 경우수가 제일 재미가 없어. 그냥 수업만 하면 끝이죠. 빨리. 이건 뭐예요? 그 끝에 있는 흰 종이요. 아 그거? 흰종이. 네. 흰종이. 계속 하겠다. 어디까지 했어? 거의 다 왔어요.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유형 볼게. 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그 숙지해야 되는 여러 순열의 유형들을 제가 집약을 해놓은 거고, 이웃하는 경우 이거 2-2에서 해봤지? 맞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는 따로 이제 체크할 필요 없이 주의사항만 좀 이제 할게요. 그 2번 봐봐. 얘 12번에 2번. 얘 12에 그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 여기 주의사항 이겁니다. 너희들 그 이제 유형 중에 그 3번 유형 보시면 적어도 이거 들어가거든. 그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여사건이라고 하는 걸 전체 경우에서 이제 안 되는 경우를 빼서 이제 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 얘 12번의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 멘트 자체가 이웃한다의 반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웃하는 것의 여로 일단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의 부정은 이웃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의 부정이 이웃한다가 아니란 소리예요. 이웃한다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란 얘기야. 왜 깨지는 거냐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하지 않는다의 반대가 이웃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이상한 게 뭐 예를 들어서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것의 반대가 A, B, C가 이웃한다? 이게 아니라니까. A, B고 B, C도 이웃하지 않는다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A 하나만 떨어져도 이웃하지 않는다가 되는 건데, 그러면 A, B, C 이것의 반대가 이제 이웃한다냐? 이게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반대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는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는다요. 주의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계산하실 때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계산 패턴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특정 조건, 그러니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자체는 이제 순열을 계산할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데 그 특정 조건을 이제 관계가 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특정 조건과 관련 없는 게 남학생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남학생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1번에 남학생 배열하는 경우를 갖다가 먼저 배열을 한다. 남학생이 몇 명입니까 지금? 남학생이 4명이니까 4명을 이제 4자리에 배열한다. 4팩이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됐죠? 4명을 4자리에 배열한다. 배열, 오케이? 4팩인 건데 배열을 하면은 남학생들이 이렇게 4자리에 이제 배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학생을 이 배열이 된 이 상태에서 여학생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여학생 자체가 지금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학생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라고 인지를 해야 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개. 오케이? 5개 중에 여학생 몇 명이죠? 3자리죠. 서로 다른 5개. 몇 개 선택이야? 3명이 들어가면 되니까 3자리 선택이죠. 계산 어떻게 하시면 되죠? 5개 중에 3자리 선택해서 들어가서 나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60개가 나와요. 됐지? 따라서 구하는 방법의 수는 연달아 잇따라 고배 법칙이야. 1번하고 2번이 고배 법칙. 그래서 이게 지금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이 고배 법칙이니까 두 개를 곱해준다. 4팩은 얼마였어? 24였죠? 24랑 60이랑 곱한 게 정답이다. 그렇지? 넘어가. 그래서 다른 건 다 잘 하시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알겠죠? 이웃하지 않는다가 부정이 이웃한다가 아니다. 알겠죠? 넘길게.
세 번째는 이제 자리 자체가 정해진 순열인데 자리 자체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이미 그 특정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경우를 따질 때는 특정 조건 먼저 집어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DONGHU 읽어보세요. 뭐야? 동부라고 하니까 O가 2개더라고. 그래서 U로 바꾼 거야. 동부가 아니야. 동부 6개 문자를 배열하는 상황인 건데 자, 양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음은 이제 O랑 U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체가 자 6개를 배열하는 상황인 건데 양 끝에 모음이 오면 좋겠으니까 모음이 O랑 U밖에 없죠? 그래서 케이스를 굳이 구별하자면 OU 그리고 OU 자체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 마지막에 처리할 거야. 양 끝에 이제 2가지 모음이 들어갔고요. 배열을 먼저 시키는 거죠. 배열을 먼저 시킨 다음에 나머지 4자리에 O랑 U는 썼으니까 4개가 남았지. 나머지 4개를 4자리에 배열인 거야. 그게 4팩인 거야. 그리고 나서 자 의미를 잘 이해해라. 필기 잘 해놔. 나중에 가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4 곱하기 3 곱하기 2지? 약간 이런 단어. 이게 4자리 배열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2인 건데 이 곱하기 2는 O랑 U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면 곱하기 2라고 쓰면은 케이스 분류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아. 곱하기 2라고 쓰면은 케이스 분류가 들어간 거고 이 팩이라고 쓰면 O랑 U랑 자리가 바꾼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됐지? 자꾸 의미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2라고 쓰는 경우는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한 거죠. 첫 번째 이런 경우, 두 번째 이런 경우는 계산을 할 때 4팩 곱하기 2가 맞지. 경우가 2가지니까. 됐죠? 위아래. 의미가 살짝 달라. 그래서 OU 자리 바꾸기라고 적었으면 이 팩토리얼이 맞습니다. 됐죠? 넘길게요. 자, 2번째 거는 D와 H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나는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이거야. D랑 H 사이에 2개를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한 묶음 처리하시는 거예요. 한 묶음 처리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4개가 배열되는 거기 때문에 남은 자리가 2개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세 뭉텅이가 얘가 한 묶음 취급인 거죠. 이게 한 묶음 취급이어서 3개가 자리를 바꾸는 타입을 갖다가 먼저 계산. 이렇게 들어가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지금 1번에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일렬로 나열하기라고 돼 있어요. 거기 3팩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뜻이에요. 풀이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2개가 이제 들어간 거니까 남은 문자가 D랑 H가 사용된 거고 남은 문자가 ONGU 이렇게 4개거든요. 이 4개 중에 이 2자리를 채울 2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계산은 2번째 계산은 뭐냐면 남은 문자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나열 이라는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개가 들어갔으니까 4개 중에 남은 4개 중에 선택해서 2개가 들어갔다라고 하잖아. 문자 2개 남지. 문자 2개를 남은 2자리에 배열. 그 마지막은 2팩이지. 됐지? 됐습니까? 그 이해하셨으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넘기겠습니다. 다음 경우를 보죠. 적어도 순열이 있는 경우. GIV요. 읽어봐. 뭐야? Give up. Never never give up. 오케이? 야, 강의실에 혼자 있는 거 같아.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혼자 막 연기하면서 떠드는 거죠. 영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진짜 애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아? 앉아있잖아요.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연기한 것 같으니까. 자, 적어도 조건 갈게. 자, 6개의 문자 일렬로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 조건이 이거야. 적어도 자, 한쪽 끝에 무슨 글자가 와야 돼? 모음이 오는. 그럼 일단 이제 모음을 갖다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제가 지금 14번입니다. 모음은 현재 뭐밖에 없냐면 모음은 I, E, U 맞죠? I, U 맞아? 와 너무 재밌다. 이것도 사실 효과음인 거지. 난 여기 혼자 있는 거고 내가 드립을 치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집어넣은 거지. 왜 억지로 선생님을 고립시키려고 하세요? 제가 퍼온 방식이에요. 너무 허무하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갖다 따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능성은 양쪽 끝에 모음이 안 오는 거야. 아예 둘 다 자음이 오는 케이스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자 여사건으로 갑니다. 여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반대가 여가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하시면 되죠. 글씨가 잘 안 써지기 시작했어. 됐죠? 그러면 양쪽 끝에 자음이 이제 오는 경우를 갖다 따지는 건데, 그러면 자음은 이제 몇 개냐? 그 기법 중에 모음이 3개니까 나머지 자음도 3개거든요? 그죠? 그러면 양쪽 끝에 일단 누구를 세워야 돼? 자음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자음, 서로 다른 자음 3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나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개 중에 선택해서 나열해서 들어가질 거예요. 그럼 남은 문자 몇 개죠? 4개. 남은 문자 4개니까 남은 문자를 비어있는 4자리에 배요. 4. 그리고 구조는 곱의 법칙. 연달아 잇따라. 간단하죠? 이렇게. 근데 저는 직접 찾고 싶어요. 저는 여사건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찾아도 돼요. 직접 찾는 경우는 당연히 케이스 분류야.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총 3가지밖에 없다. 모음의 종류가 3가지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첫 번째 처음 자리에 I가 오는 경우 이렇게. 두 번째 E가 오는 경우. 세 번째 U가 오는 경우. 대신에 이제 조건은 뭐냐면 한쪽 끝에 이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제외를 해야 되지 않냐? 양쪽 끝에 모음이 오더라도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1번이 이거겠죠. 한쪽에만 모음이 오는 경우. 그러면 이쪽으로는 모음이 못 와요.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눈 거니까. 두 번째, 둘 다 모음인 경우. 양쪽 끝 둘 다 모음인 경우. 그럼 여기 모음 오고 여기 모음 오고요. 됐죠? 이거를 직접 카운팅을 해도 정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구해야 된다. 뭐가 편해? 여사건이 편해. 알겠죠? 일반적으로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직접 세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야. 직접 카운팅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로. 그리고 케이스가 얘는 1개잖아. 얘는 3개잖아. 맞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계산량이 훨씬 줄어드니까 여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설명할게. 여사건으로 풀어 그냥. 자, 수녀를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를 갖다 이제 보겠다. 4번. 자, 이것도 2-2 유형이에요. 주의하실 건 뭐냐면 0을 갖다 포함했을 때를 주의했어야 됐어. 그지? 왜? 맨 자연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맨 앞자리에 0이 뭐다? 일단. 맞아? 그걸 갖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따졌을 때 4자리 자연수 개수 따지는 건 안 하고 짝수 개수만 따져볼게. 자, 짝수 개수만 보겠습니다. 나는 짝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4까지야. 0, 1, 2, 3, 4. 그러면 짝수인 것을 다루는 것은 끝자리가 짝수여야 돼. 그지? 끝자리가 경우가 케이스가 3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케이스가 3가지야. 케이스 1이 자, 끝에 자리가 0인 경우. 짝수입니다. 그죠?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케이스는 끝자리가 0이 아닌 숫자가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게 2랑 4가 가능하죠. 됐죠? 케이스를 2가지 나눠서 일단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 0은 이미 썼지? 맞아? 남은 숫자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요. 맞죠? 두 번째, 여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2랑 4랑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오케이?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0 제외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간 숫자 제외하고. 그럼 몇 개가 제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가 제외됐다라고 치면 2개가 제외되는 거니까 남은 숫자가 3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0을 제외하고요.
0 제외, 첫 번째 자리 제외하고 3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는 거니까 3가지야. 그지? 그러면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 오케이? 들어갔으면 여기 채워졌고 여기가 채워진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남은 숫자가 그러니까 2가지가 쓰인 거니까 남은 숫자도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중에 2개 선택. 이렇게 들어가. 3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나열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여기가 2가 오는 경우가 있고 4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 자체가 또 2가지. 됐을까? 계산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쓰여진 순서는 생각의 순서의 차이인 거야. 알겠지? 거기 이제 프린트 상황에서는 2 곱하기 3 곱하기 3p2 이렇게 적혀 있는데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3번 내용에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과 1의 자리에 온 숫자를 제외한 3개의 숫자 중 하나. 이게 3의 의미입니다.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1의 자리 숫자 제외하고 0 제외하고 3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 이런 뜻. 됐지? 순서대로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자, 그래서 1번, 2번 케이스 나눴으니까 마지막에 합의 법칙. 이 경우 2개 더해줍니다. 됐죠? 넘길게요. 사전식 배열. 빨리 해야 돼. 떠들 시간이 없어. 알겠지? 사전식 배열의 경우, 사전식 배열 너네 어떻게 배열하는지 알아? 너네 사전 알아? 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요즘 누가 국어 사전으로 그냥 검색하면 나온다. 맞아, 정보화 사회인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너네 사전 알아? 아니 영어잖아요.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초등학교 때 배워요. 너네 암사트잖아, 그치? 네? 암소트라고. 아니 너네 이만한 국어 사전 들고 다녀서 학교 다닐 때? 그분 집에 있어요. 여기 국어 사전이라고 써있어. 국어 사전. 저기 없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없는 단어 없어요. 오 진짜요? 다 나와. 오. 아 진짜요? 바보 이런 것도 나와. 욕도 나와요? 욕도 나와. 요거 성복이란 뜻이에요. 성복중. 욕한 거 아니야? 성곡도 있어요? 성복중. 여기 성복중 있잖아. 네. 무슨 생각하는 거야? 과일 중에 수박도 있는데. 아무도 맞아. 아는데? 야, 조합 가겠다. 은근슬쩍 넘어가겠다. 야, 사전식 배열은 앞에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그러니까 굳이 치면은 우리가 지금 가항식 배열할 때 내림차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림차 정리의 의미는 뭐냐면 차수가 높은 것으로부터 떨구면서 내리는 거지. 맞아? 그럼 사전식 배열은 뭐냐면 알파벳의 순서가 A, B, C, D, E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순서가 빠른 거를 앞에다 적는 방법이 사전식 배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예를 들어서 국어 사전에 보시면은 고통이라는 단어보다 왜? 고통스러우세요? 이게 생각나는 게 이것도 없는데 어떡해? 고통이란. 고통이라는 단어보다 집이라는 단어가 더 뒤에 오겠죠, 당연히. 맞아? 왜요? 기억보다 지읒이 더 뒤에 있으니까.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각각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거 보시면은 몇 번째 오는 거야? B, D, E, A, C. B, D, E, A, C는 몇 번째 오는 순위면은 앞자리가 B였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전식 배열이니까 제일 처음에 A가 오는 경우부터 따져야 되는 건데 몇 가지죠? 남은 4개의 문자를 4자리로 4팩이지. 끝났어. A로 시작하는 문자는 몇 개야? 24개. 됐어? 얘는 일단 24보다 24번째, 24번째보다 더 밑에 있겠죠? 이런 뜻이. 그러면 이제 여기 앞자리가 B가 맞춰졌죠? 오케이? 그 다음은 B가 맞춰졌으면 두 번째 자리를 이제 고려해야 돼. 그럼 두 번째 빨리 오는 문자는 그 다음이 A가 빠르니까 A 이렇게 올 거야. 그치? 몇 개 있지? 3팩. 몇 개? 6개. 계속 내리는 거예요. B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C가 와야 돼요. 몇 개? 6개. 여기까지 몇 개지?
36개. 얘는 36번째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여기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C 다음이 D가 와야 되니까 맞춰졌고, 그 다음 단위로 넘어가요. 이렇게. 이거든요. A네. 그지? 몇 개? 2팩이니까 2개야. 그치? 그 다음 계속 내리는 거야. B, D, A 다음에 뭐 와야 돼요? B 와야 되는데 이미 썼고 C 몇 개? 2개. 아직도 멀었어. 여기 2 와야 돼. 그치? 계속 가는 거. 왜? 아직도 멀었어? 더 해야 돼? 아 이거 4시간 하면 안 되네. 정신 나가네. C 다음에 뭐 와야 돼? D가 와야 되는데 D가 이미 써있으니까 그럼 2 와야 되는 거야. 여기다 여기. 그치? 맞아. 그럼 그 다음 단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A야. 맞아? 제일 빠른 단어가 A야. 맞아? 그럼 나머지 C니까 얘가 정답이네.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지? 36개, 36개, 4 더하니까 40개. 이게 몇 번째? 41번째가 되는 거겠죠. 됐죠? 아이 자꾸 어그로가 너무 심한데 더쌤 틀린 거니? 더쌤 못하고. 거기 오타 뭐야, 씨. 플러스는 오타면 많아요. 쌤도 정신을. 오늘 생각을 해봐. 이걸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수업 시간이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거 숙려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야 이거 생각정리 못하네.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걔 덧셈이 안 되냐며. 2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2는 얼마야? 맞는데요, 40개 맞지? 네 41번째가 맞아. 아무리 봐도 맞지? 거의 틀린 거죠. 왜 42번째라고 썼을까? 됐습니까? 맞죠? 이상한 거 없지? B, D, C 여기가 C, A잖아. 그러니까 42번째가 맞는 거지. 오케이, 이해했죠? 이건 41번째가 맞아. 여기서부터는 이게 한 개씩이니까 직접 카운트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못하잖아요 이거 그 플러스 지우면 돼. 왜 갑자기 다리가 아프지? 어떡하지? 선생님 안 아픈 곳이 일을 없어. 더 해야죠 어? 쌤. 안 아픈 곳이 없어. 진짜 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침 맞아야 된다고요? 일 쉬어야 될 것 같다고. 아 주세요. 쉬지 말라고요? 아니죠. 쉬라고요. 유튜버 하면 잘하겠죠. 초합 들어가겠습니다. 야, 조합 들어간다. 그 차이는 비교하실 때 이렇게 하죠.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 고려한다. 알겠지? 근데 중복 허용하지 않는다. 중복이라는 말 안 들어가죠. 중복해서 꼽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조합은 뭐냐면 콤비네이션이야. 콤비네이션. 맞아? 니네 콤비네이션 피자 먹어봤어? 갑자기. 지금 여기 집에 가 있는 거 같은 콤비네이션이야. 맞아? 조합 피자란 뜻이죠. 와. 얘는 너무 재밌어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치? 중복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이건 것 같아. 순서를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것의 차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이거는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차이는 이거 선택 후 나열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니까 순서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얘는 선택 후 나열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지만 얘는 선택까지만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차이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순서를 고려한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1,2랑 2,1은 어쨌든 1하고 2가 선택된 거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취급한다 이 뜻이야. 됐죠? 차이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요소예요. 이게 중복해서 카운팅이 되는 요소예요. 1하고 2하고 1은 조합에서는 같은 경우예요. 둘 다 1, 2가 그냥 뽑힌 거야. 선택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중복 요소가 되고요. 이게 공식에서 나눠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약간 그런 이제 공식의 구조를 갖게 돼요. 결국 기호 도입할게. NCR, N 콤비네이션 R이에요. 마찬가지로 의미 자체는 N이 의미하는 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선택 후 나열이면 P, 순열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선택까지만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얘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요. 순열보다 계산이 약간 더 조금 복잡하거든. 왜냐하면 중복 요소를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조건 똑같은 거 보시면 되고 조합의 수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NCR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패턴상 이렇게 간다. 그 의미를 조금 해석해드리면 당연히 NPR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 나열이에요. 오케이? NPR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N개 중 여기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자 선택하고 플러스 나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눠지는 건데 말이 잘 안 나와.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표실 배도 고프고 거지 같아. 어디 갔다고요? 다른 표현이 안 떠올라.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언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의 요소예요. 어디까지나 이제 선택은. 배터리 부족하네요. 내 심정이에요. 저도 배터리 부족해요. 이게 방전되는 순간 수업 종료. 오케이? 빨리 질문. 밝게 올려. 나열. 당연히 R개가 선택됐으니까 몇 개 나열. 야! 이해해준 거예요, 단지. 봐봐. R개. 빨리 시간 없어. R개를 선택했으니까 몇 개를 나열. R개를 나열한다. 오케이? R개 선택 후 R개 나열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R택 들어가는 거야. 네. 구조가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NPR이라고 하는 것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 후 R개를 나열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됐죠? 거기 노트 6번에 적혀있네? 그치? 자, 따라서 이거를 NCR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자, 계산 법칙입니다. 조합의 계산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따라서 N 콤비네이션 R은 자, R택분의 NPR로 계산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거든? 근데 생각보다 안 복잡합니다. 예를 보시면 돼요. 얘. 자, 조합 계산 예를 갖다 밑에 보겠다. 얘 17번 봐봐. 안 써놓은 줄 알았어. 자, 얘 17번 보시면요. 6 콤비네이션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7번 봐. 그냥 한 번에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자, R택분의 6P 자 3으로 계산한다. 끝이야. 이게. 그럼 위에 건 뭐냐면 위에 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밑에 거는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겠다는 거야. 됐지? 우리는 보통 계산의 패턴을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됐죠? 조금 더 응용할게. 그러면 8C2 이번 계산 어떻게 하냐? 밑에 2라서 2 곱하기 1인 거야. 두 개. 그지? 8 곱하기 7. 됐죠? 이게 2개니까 2개씩 나와. 이게 3개라서 3개씩 나오네. 됐나? 네. 어떻게 사네? 이렇게 하면 됐죠? 계산 패턴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약분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3, 2, 6, 6, 3, 10 이렇게. 됐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갈게. 의미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것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다. 됐죠?
거기 밑에 예제 3번 보시면요. 서로 다른 검은 공 7개와 흰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여기부터 특정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줄. 모두 같은 색의 공을 꺼내는 경우 같은 색의 그러니까 공의 총 개수는 7개인데 7개 중에 검은 공하고 흰 공이 각각 몇 개예요? 검은 공이 지금 몇 개? 7개. 흰 공이 5개니까 총 공 개수는 12개지? 됐어? 그러면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게 검은색 그 3개를 뽑는 과정이잖아. 3개 선택인 건데 검은색에서 그러니까 3개를 뽑았는데 3개 다 검은색일 이제 가능성. 그죠? 케이스 분류입니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공 12개 중에 3개 뽑았는데 검은색만 뽑은 거야. 그럼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7개의 검은 공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만큼 있겠죠.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검 이렇게 뽑아가지고 같은 색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흰 5개 중에 3개 뽑는 거지. 이 경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계산을. 됐죠? 넘어갈게. 자, 조합의 여러 유형 보기 전에 그 조합의 수 계산 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한번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n 콤비네이션 r 같은 경우는 당연히 r팩분의 npr로 계산이 되는 건데 그 npr 같은 거 자체 그러니까 npr의 계산이 이제 어떻게 들어간다? n-r팩분의 n팩으로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게 이 식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r팩의 n-r팩의 n팩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에 불과해요. 됐죠? 1번은 됐어?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안 돼요? 이어서 할 거야. 알겠지? 어디까지 할 건데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오케이? 뭐야? 쉬겠다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죠. 스트레스. 자, 됐지? 이거 1번이야. 1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2번.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 법칙 나오는데 그 NCN 같은 경우는 그 역시 계산 법칙에서는 이거 사용해요. 이걸로 다 보입니다. NCN은 지금 R 대신에 N 대 1이잖아. 그지? 요 식에서 R 자리에 N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R 대신에 N 갖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거 나 진짜 이렇게 나 종아리 혈압순 왜 이렇게 안 되냐 진짜. 앉아서 하세요.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앉아서 하라고요? 오늘은 고다이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50편인데? 안녕하세요. 오. 의족 역시. 의족 안 해. 역시 혁신적인데요. 확실히 영어로 돼. 어?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자 봐봐. 여기 R 자리에 N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N팩 0팩 N팩 됐죠? 힘을 가리고 무엇이에요? N팩, 0팩, 1. 떠들지 마! 자, 두 번째 한다. 네. 힘들어. 근데 해야 돼. NC 0. R 자리에 0 집어넣는 거죠. 여기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R 자리에 0 들어갑니다. 0팩. 왜 웃어? 뭐가? 진짜 0팩. 1팩. 됐어. 이거 왜 아파? 자, NC1은 자, R 자리에 이제 1 집어넣으면 되죠? 1팩. N-1팩. 분의 N팩.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1이니까 날아가는 거고요. 얘는 뭐지? 아까 했잖아. 5팩이라고 하는 것이 5 곱하기 4팩이야. 이 구조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n팩이 n 곱하기 n-1팩이죠? 분모가 이제 n-1팩이니까 얘가 날아가서 n밖에 안 나왔어. 됐니? 그래서 그 2번, 3번, 4번의 내용은 실생활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정의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5번 별표 쳐.
5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 어딨어? 어디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 여기다. 이 공식에 대한 활용은 자 이렇게 간다. 이 공식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8 콤비네이션 뭐 6을 갖다 계산하겠다라고 치면 이게 개수가 6개라서요. 계산이 굉장히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여기까지 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다시 분모를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야 6개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이거야. 그런데 저 공식에 따르면은 얘가 지금 같아지는 게 뭐예요? 8 콤비네이션 8 빼기 6이랑 같다. 이거랑 같다란 소리야. 엄청나지? 와우, 그죠? 왜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제발 좀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뭐야 이거? 맞아? 근데 값이 똑같죠? 맞아요? 자, 이해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날아가면서 값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의미론적으로는 이거야. 내가 8개 뭐야 이거? 방금 떨어지는 거 뭐냐 이거? 되게 메가리 없이 떨어지네. 자, 의미 해석입니다. 자, 8개 중에서 6개를 자, 뽑는 경우를 갖다 따지는 것은 선택하는 경우란 뜻이에요. 8개 중에 6개를 뽑는 경우는 반대로 얘기하면 8개 중에서 2개를 뽑지 않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했어? 내가 8개 중에 6개를 뽑는 것은 같은 말이 뭐냐면 8개 중에 그 2개를 안 뽑는 경우랑 똑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그 정도는 알죠. 진짜 맞아? 네. 야 여기서 씨 당연하잖아요. 속으로 난 모르는데 씨 이런 사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저희 너무 무시하시네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운 거죠. 돌다리도 이제 두드려보고 건너는 거지. 전 돌다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저 육교도 안 건너요. 진짜요? 얘가 얘기 안 들었어? 네. 전 육교 같은 위험한 거 안 들어가요. 맨날 육교를 2번씩 전 횡단보도도 안 건너요. 네? 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횡단보도도 안 건너 나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무조건 그 지하철과 지하철이 연결되는 그 코너로 진짜 그게 말이 돼요? 그거 없으면 길 안 건너. 안 건너. 아니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애초에 길 건널 상황을 안 만드는 거지. 어떻게 길 건너 사람 어떻게 그냥 안 집 앞에 건너요? 맛집 할때 횡단보도 있으면 지하철 집 앞에 마트가 바로 앞에 있어요. 횡단보도 안 건너고. 일부러 그런 집에 사시는 거예요? 아, 그치. 편의점 근거리 이제 편의점 가는데 2분 이상 걸린다? 집 아니야. 편의점을 가는데 2분 이상 걸린다? 집에서 나와서? 저희 집은 집도 아니라는. 시간이 없어. 됐어.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간다. 이거 계산 편의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됐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횡단보도를 안 건너. 육교도 안 건너. 돌다리 진짜 횡단보도 돌다리도 알죠? 두려워보고. 횡단보도 안 건너.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확률이 높잖아. 네. 그러면 차도 안 타야 되지 않아요? 집은 어떻게 오세요? 나가서 오신다요? 그러니까 여기 집에 건물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할 때 네. 일단은 초보 운전이라고 적혀 있으면 얘를 피해서 가요. 빨리 쌩 달려버려. 그냥 얘 피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앞에 두고 앞에다 두지 않아. 뒤에가 왜냐면 좀 앞에서 좋은데. 사고 나면 내가 뒤에서 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사고가 나잖아. 그러니까 바로 가로지르죠. 이렇게. 맞아? 뒤에 있어도 문제 아니에요. 뒤에? 왜? 나는 또 도망간다니까. 진짜 이렇게 펄펄해가지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도로로 다니지 않아. 넘어갈게. 어떤 도로를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딱 계획이 있어요. 아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룸미러를 계속 봐야 돼. 운전할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 룸미러 있잖아. 룸미러. 얘가 맨날 보는 거 있잖아. 사이드 미러, 룸미러.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피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내가 안전운전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야. 사고를 피해야 돼. 그걸 하려면은 10초, 그러니까 5초마다 그 루틴이 있어요. 눈미러는 10초마다 봐야 되고, 루틴이 있다고요? 아우 진짜 이거 눈미러는 10초마다 봐야 되고, 사이드미러는 5초마다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면 10초마다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야, 눈미러랑 사이드미러랑 동시에 봐야 되는데 난 눈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는 여기를 보고 하나는 여기를 봐야 돼. 진짜요? 아니 왜 어떻게 되는데요?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아, 이건 장난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배수로 처리하면은 무조건 겹치니까, 맞아? 내 운전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60보다 60 근처면 되는 거지, 맞아?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대충 보는데, 이걸 너네도 나중에 운전할 거잖아. 이거 배우면 돼. 항상 상시로 봐야 돼. 룸미러는 상시로 봐야 되고 제일 위험한 거야. 이거요? 룸미러. 그러니까 뒤에 오는 차가 제일 위험한 거야. 안전교육을. 그 룸미러를 수시로 본 다음에 사이드 미러는 이제 수시로 봐야 돼. 왜냐하면 앞에서 급정거했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어요. 근데 너가 다닐 수 있는 국도는 대부분 2차로야. 뭔 말인지 이해해? 그럼 네가 1차로로 달린다면 앞에서 막혔을 때 틀 수 있는 방향이 핸들이 오른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일로 다닐 때는 항상 어디를 봐야 돼? 룸미러 앤드 오른쪽 그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근데 여기로 앞에 멈췄는데 여기서 차가 오고 있으면 무조건 방어 운전. 옆에 차가 이렇게 있다, 붙어 있다, 무조건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이제 간격을 이제 몇 센치 이상 보여? 무조건 100m. 무조건. 센치미 잠깐만요. 센치라니. 야, 그렇게까지 뭐 어떻게 운전을 해? 몇 센치를 하셨어요?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일로 달리고 있어. 일로 달리고 있으면 당연히 왼쪽 사이드 미러랑 룸미러를 계속 봐야 돼. 앞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는 왼쪽으로 틀어야 되니까, 그치? 선생님 절대 부산까지 운전해서 못 가실 것 같아요. 부산을 왜 차 타고 가요? KTX 타고 가야지. 가서 차를 빌려야지. 내 차를 끌고 간다고? 기름값이 더 나와. 부산까지 찾아오고. 뭔 말인지 이해돼? 무조건 KTX를 탄 다음에 KTX도 비싸요. 부산까지 가는데 편도가 한 5만 원 해. 5만 원 넘어. 비싸. 그 부산을 안 가죠. 고생으로 안 간다 이거야. 부산 한번 가봤어. 맞아? 너무 멀어. 본가는 어디예요? 본가 어디냐고요? 본가는 경기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러지게 건너세요? 근데 저희 보고 딴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지금 본인이 지금 와. 질문 하나 받아. 야, 조용히 해라. 네. 저희 보고. 야, 동우랑 호동이 이거 본다. 진짜 3인칭 진짜. 야, 조합의 여러 유형 보겠다.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이거 별표 쳐.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거 기억날런지 모르겠는데 그 원소 너네 그 집합 문제 풀 때 네. 부분집합 개수 쓸 때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쓰는 거 다 이 원리입니다. 알겠죠?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 어쨌거나 이제 부분집합을 만든다는 건 원소 선택이잖아. 왜냐하면 원소 나열법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원소를 선택하는 과정은 조합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A, B, C, 자 D라고 하는 집합 X에서 X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야? 4개의 원소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밖에 없어. 4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앞에 집합에서 원소에 대한 어떤 부분집합 개수라든지 이런 풀이가 굉장히 간결해지지? 순열조합이랑 합쳐지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수학 공부할 때는 앞에 순열조합을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부분집합 개수 세거나 이럴 때. 됐니?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야? 특정 조건 A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기억 안 나니 너네? 네? 2의 거듭제곱으로 봤잖아. 2의 4제곱 빼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얘를 일단 배제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 부분집합 구성하잖아요. 세 개에서 이거지.
맞지? 네. 4 빼기 1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특정 조건 1로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특정 조건이 2개면 여기가 2. 맞지? 네. 조합 얘기하자. 알겠지? 그 보세요. 동호와 호동이를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죠? 동호 호동이 자, 이래서 동호랑 호동이를 이제 모두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갖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조건 먼저 반영이라서 내가 10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냐면 4명 뽑는 거거든? 근데 이미 두 자리는 동호랑 호동이가 채운 거야. 그치? 강호동 생각. 맞아? 그래서 총 이제 얘네 2명 포함해서 10명인 건데 나머지 8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8명 중에 2명 선택.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네, 첫 번째 경우고요. 자, 두 번째. 동호랑 호동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왕따 시키는 거예요. 맞아? 안 뽑아. 너 안 뽑아. 그러면 애초에 그 10명 중에서 이제 배제가 되니까 나머지 8명 중에서 4명 뽑으면 되는 거죠. 8 콤비네이션 4. 됐지? 동호는 포함되고 호동이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호동이 왕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동호를 먼저 뽑고 호동이를 제외한, 그러니까 4자리 중에서 동호만 뽑은 다음에 나머지 3자리를 채우는 건데 호동이가 올 수 없으니까 동호는 뽑혀서 나간 거고 호동이는 안 뽑으니까 제외한 거고. 그래서 나머지 8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이로 안 하죠? 뽑는 거죠. 그냥 8C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딱 좋지. 됐어? 적어도까지 얘기할게. 자, 적어도 조건이 있는 경우 당연히 여사건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 뭔지를 갖다 떠올려야 돼. 그래서 문제 보시면 남학생 6명, 남학생 6명이고 여학생이 지금 4명이거든요. 총 10명이야 일단. 총 10명인데 3명의 대표 자리가 3명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 자리가 3명이라는 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자격 구별이 안 된다는 뜻이야. 자격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 3명을 갖다 뽑는 건데, 자, 여학생을 적어도 1명, 반대가 여학생을 안 뽑는다. 맞지? 반대가 여학생을 안 뽑는다. 그럼 여학생을 안 뽑으면 대표 3명을 다 어디서 뽑아야 돼요? 그렇지. 남학생에서 뽑아야 되니까 남학생 6명 중에서 자, 3명 선택하는 방법. 맞죠? 근데 이걸 전체에서 빼야 되는 거죠. 전체는 총 명수가 10명이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게 전체야. 그래서 10 콤비네이션 3에서 6 콤비네이션 3을 갖다 빼면 여학생이 적어도 1명을 뽑는 경우가 나온다. 계산 구조. 생각이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호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넘기고 분할 분배 전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뭐 다 안 되면 끊겠습니다. 적당히. 알겠죠?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이거 쉽다. 을은 5명. 맞아? 어린이 4명. 맞아? 총 9명인데 4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른 2명하고 어린이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여기서 야, 집어넣어 이거. 알겠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원래 저 진짜 오타 진짜 없거든요? 정신을 나. 왜 못해? 이거는 좀 심한데? 깜짝 놀랐어. 저 원래 진짜 오타 이런 거 잘 없어요. 구하자.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보가 어른이 지금 몇 명이냐면 5명이고 이제 어린이가 4명인 건데 어른은 2명을 뽑고 싶은 거고 어린이도 2명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서 어른 2명 뽑는 거고 동시에 4명 중에서 2명 연달아서 뽑는 거죠. 별다른 생각이 아니죠. 간결합니다. 어떻게. 끝이야. 그럼 4명이 뽑혔지? 4명 뽑혔다 이렇게 됐지? 일렬로 나열하면 되죠. 그지? 4명을 4자리에 나열 4패.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은 이렇게 3개 곱하시면 된다. 됐죠? 넘어갈게. 여기서 끊자. 함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지? 함수 개수가 중요하고 별표 하나 쳐놔. 함수 개수 별표 하나 쳐놓고 그 직선, 대각선 개수, 삼각형, 사각형 개수 다 별표 쳐놔. 자주 빈출되는 거는 이것들이에요. 현우! 별표 쳐놔. 함수 개수, 직선, 대각선 개수, 삼각형, 사각형 개수 별표 쳐놔. 이거 10% 나간다고 좀 잘 떴어요. 알았어요. 맞아. 꺼져?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긴 뭐.
얘네 뭐 달명생님 뭐 담탱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아니요. 누가 선생님을 그렇게 불러요? 별명이 있어요. 아니야? 별명이 아니죠. 있어요. 아 맞아. 뭐 우럭 닮았으면 별명이 우럭이에요? 우럭?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가발 쓰는 새 있으면 누구예요? 마이콜 있었는데 마이콜. 저희 스타일은 왕왕이에요. 생긴 게 진짜 마이콜처럼 생기셨어요. 한국인인데 얼굴이야? 너무 이상했습니다. 가방이 너무 아니 심하시다. 그냥 얼굴은 그렇다 쳐. 얼굴은 그렇다 쳐. 머리가 이상 한국인인데 머리가 엄청 곱슬이에요. 흑인 곱슬 알았네? 네네. 이렇게 흑인 곱슬. 혼혈일 수도 있죠. 그게 제이슨 이렇게. 저는 누가 얼굴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혹시 그 이제 집안이 좀 이제 혼혈 집안인가요? 라고 물어봤었어 내가. 아니래. 토종 한국인이래. 매일 파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죽 중에 자기만 되는데 자기만. 어머. 그 선글라스까지 딱 끼면 완벽하게 보여. 저게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 이랬다니까 진짜로. 근데 질문이 야 있어요. 씨, 문제는 이제 과제가 어디까지 나가야 될 것인가. 네, 열정이에요, 세 번째. 조합 쓰는 어디까지 나가면 총 102문제 나가요. 비슷한만. 머리 터져요 진짜. 문제는 이렇게 나가면 뒤처리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일단 뭐 순을 다 나가야 돼. 근데 질문이 있어요. 조합에서 끊었잖아요. 네. 그 함수 개수에서 끊었거든.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까지니까 유형 21까지입니다. 얼마 안 돼요. 거의 반대요. 야 유형 한 21까지야. 100문제 돼요. 알겠지? 120문제 돼요, 120문제. 어쩔. 야 대신에 그러면은 그 비슷해 그 유형 뽀개기부터 해 뽀개버려 그냥. 알겠지? 네. 뭘 푸겨버리라. 유형 뽀개버려. 유형 뽀개기. 여기에서. 138쪽부터야. 아. 선생님, 질문 하나. 네. 저희 진짜 한 20분 130. 지금 이래도 많네. 유형 21까지.